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이제는 연락도 뜸하고 명절에나 얼굴 보고 뭔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시죠?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200년 전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온다. 바로 이 통찰이 오늘 여러분의 서운한 마음을 치유해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철학 노우지혜입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서운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인정해 봅시다.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식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소중히 여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같은 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 흘러가는 강물 같은 사랑을 하지만 자식은 부모로부터 흘러나가는 강물 같은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젊었을 때 부모님보다는 배우자와 아이들이 더 중요했지 않았나요? 부모님이 서운해 하셨을 때 부모님은 왜 저렇게 집착하실까 생각하지 않았나요? 쇼펜하우어가 간파한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완전히 헌신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생계 유지하느라 정말 바쁩니다. 부모님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 나이 때는 부모님께 더 잘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기억은 미화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는 부모님보다 내일이 더 급했고 더 중요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자신의 가정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의 자식들도 잘 키울 수 있거든요. 이것이 생명의 연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행복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대가 낮을수록 실망도 적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게 여기세요. 명절 때마다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가끔 와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자식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야 합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는 아이들 돌봐야 하고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께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서운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노나 원망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셋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자식이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삶이 있고 우리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면 우리도 바쁘게 살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삶을 만드세요. 넷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세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보상을 기대하죠. 하지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나에게 잘해도 못해도 연락을 자주 해도 안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행해집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멀리 살아서 못 본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잘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자식들이 독립해서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성공한 증거입니다. 새끼를 잘 키워서 자립하게 만든 어미새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섯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세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합니다. 부모님이 외롭고 서운해 하시면 자식들도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더욱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사시면 자식들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을 믿으세요.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지금 아픈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자식들도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도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죠. 지금은 바빠서 부모님께 소홀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거든요. 하지만 그 서운함에 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세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으로 키워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삶은 자식들에게 맡기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세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립하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서운한 마음을 다스리고 더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철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